20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오늘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 저도 20년 됐어요.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뱃돈 봉투를 나눠주고 난 후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오늘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희 애 봉투가 청내 애 봉투의 10분의 1이에요. 매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민준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만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유가 뭐예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네 애가 더 크잖아. 당연한 거야.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년째 같은 말이다. 제 이름은 박진숙, 올해 52입니다. 22살에 이 집에 시집 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32살이었습니다. 남편 민준을 만난 건 직장 동료 소개였습니다. 민준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는 첫눈에 봐도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위계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진숙 씨, 직업이 뭐예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중소기업 격리 부서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교사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 짧은 대화에서 이미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두 번째라는 것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큰며느리 정자 형님도 왔습니다. 정자 형님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동서. 잘 부탁해요. 형님도 잘 부탁드려요. 형님은 친절했습니다. 저를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형님을 대하는 방식과 저를 대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형님한테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한테는 딱딱했습니다. 형님한테는 먼저 챙겨줬습니다. 저한테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큰며느리를 더 아끼는 건 다른 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설날이 됐습니다. 시댁에 갔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부엌에 들어갔더니 형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형님, 일찍 오셨네요. 어머니가 일찍 오라고 하셔서요. 알고 보니 형님은 새벽 5시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형님한테만 연락하셨던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6시에 오라고 하셨으면서요. 차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역할을 나눠줬습니다. 정자야, 너는 전 부쳐. 진숙 씨는 탕 끓이고 설거지 담당해요. 전 부치기는 쉬웠습니다. 기름에 부쳐내면 됐습니다. 탕 끓이기는 달랐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설거지는 끝이 없었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서,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형님은 전을 다 붙이고 나서 제 옆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처음부터 역할이 다르게 배정된 거였으니까요. 차례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세뱃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자들한테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아직 저희는 아이가 없을 때였습니다. 형님네 큰아이가 5살이었습니다. 큰손자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주셨어요. 에이, 괜찮아. 우리 손자인데.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까? 3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음 설날 시어머니가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형님네 큰아이 봉투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봉투는 5만 원이었습니다. 10배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도 똑같았습니다. 형님네 아이들 50만 원, 우리 아이 5만 원. 그 다음 해도 똑같았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형님은 계속 교사 일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면서 일을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진숙 씨는 회사 그만뒀어요? 정자는 계속 일하는데. 네, 어머니. 아이 때문에요. 요즘 여자들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은 못하는지. 형님은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형님이 더 대단한 며느리였고 저는 그러지 못한 며느리였습니다. 그해 추석에 시어머니가 선물을 줬습니다. 형님한테는 금반지였습니다. 저한테는 백화점 상품권이었습니다. 금액은 형님 선물의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민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형님이랑 나를 다르게 대하는 것 같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차이 있는 건 다 그래. 그런 거야? 우리 어머니 원래 좀 그래. 그냥 넘겨.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형님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형님네 아이 둘, 저희 아이 하나였습니다. 설날 세뱃돈은 여전히 달랐습니다. 형님네 첫째 100만 원, 형님네 둘째 50만 원, 우리 아들 10만 원. 저는 봉투를 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형님네 두 아이 합쳐서 150만 원, 우리 아이 10만 원, 15배 차이였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한번 틀어지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니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진숙 씨, 파트타임이에요? 정자는 정규직인데. 네, 어머니.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형님네는 맞벌이라 여유가 있었지만 우리는 제가 일을 오래 쉬었으니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집 올 때 전세금을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님네는 시댁에서 전세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우리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민준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형님네는 시댁에서 전세금 받았다는데 우리는 왜 못 받았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형편이 안 됐나 봐. 몇 년 차이인데 그 사이 돈이 없어졌겠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걸렸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 됐습니다. 형님네 아이들은 고등학생, 중학생이 됐습니다. 세뱃돈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형님네 첫째는 이제 어른이 다 됐다고 봉투 대신 용돈을 따로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형님네 둘째는 50만 원, 우리 아들은 여전히 10만 원. 저는 그의 봉투를 보며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민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 차별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냥 넘겨. 원래 큰 집, 작은 집 차이 있는 거잖아. 15배 차이가 원래 그런 거야? 그게 좀 심하긴 한데 심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야. 민준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설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박노인은 올해 80이셨습니다. 작년부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모든 기억을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옛날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말순아, 작은 애 결혼할 때 전세금 줬잖아. 기억나?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영감, 무슨 소리예요? 밥이나 드세요. 아니, 내가 분명히 줬는데 통장에서 5천만 원 뺐잖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전세금은 못 받았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분명히 줬는데. 작은 애 결혼할 때 전세금 쓰라고 5천만 원 빼줬잖아.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영감, 헛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적 없어요. 시아버지가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헛소리라니.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순이 내가 통장 들고 가서 뺐잖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아, 저 표정.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시아버지 말이 맞다는 것을. 민준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 돈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밥이나 먹어. 차례 지내고 다들 배고프잖아. 어머니, 민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민준을 쏘아봤습니다. 너 지금
어미한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희 전세금으로 5천만 원 빼셨다고 하잖아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알고 싶어요. 큰아들 형준이 어색한 표정으로 민준을 봤습니다. 야, 민준아. 명절에 무슨 소리야? 형은 알아요? 형준이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형준이 형님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형님한테 말했습니다. 형님, 잠깐 저 좀 봐요. 형님이 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형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형님이 한참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에서 답을 알았습니다. 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서, 미안해. 알고 계셨군요. 형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시집 오고 나서 한참 후에 알게 됐어. 어떻게요? 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말씀하셨어. 민준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빼놓은 돈이 있는데 그걸 우리 집 전세금 올릴 때 보태셨다고. 그럼 형님네 전세금에 들어간 거예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게 우리 돈인 줄 알았어. 시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근데 알고 보니 민준이 목까지 가져온 거였더라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형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형님도 어머니한테 눌려 사셨구나. 저는 그 순간 형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라는 이유로 더 많이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말을 거스르지 못하고 20년을 그 비밀을 안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동서, 정말 미안해. 형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형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형님, 저 오늘 말해야 할 것 같아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해. 나도 같이 있을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민준도 따라왔습니다. 형님도 따라왔습니다. 형준 형님도 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밥 먹을 거야? 말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작은 집 전세금으로 빼놓은 5천만 원, 형님네 전세금으로 들어간 거 맞죠? 시어머니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형님을 쏘아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이걸 알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민준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저희 전세금으로 빼놓은 돈을 형님네 집에 넣은 거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형이 먼저야. 형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지. 당연해요? 민준이 20년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천만 원이 당연해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신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진숙이가 회사도 그만둬야 했고 파트타임으로 살아야 했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우리 형편이 안 된다고
핀잔만 주셨잖아요. 시어머니 눈이 흔들렸습니다. 형준이, 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 돈 들어온 거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저도 어머니한테 말 못했어요. 죄송해요. 민준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영문을 모른 채 거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언제 먹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돈 돌려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5천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20년 동안 저희 애 세뱃돈이 형님네 아이들 것의 10분의 1이었어요. 명절 선물도 달랐고, 받은 것도 달랐고, 대우도 달랐어요. 저는 그게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차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처음부터 기울어진 거였구나. 어머니가 처음부터 형님 편이셨구나.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억울한 게 돈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어머니한테 작은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잘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명절마다 더 힘든 일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우리 애 볼 때랑 형님네 애 볼 때 눈빛이 다른 거 우리 애도 느꼈을 거예요.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준이, 형님이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숙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더 받은 거 맞아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시어머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님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 20년 동안 그 비밀 알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세요? 동서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어머니 눈치 보느라 못했어요. 큰 며느리라는 게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통제받는 거였어요. 어머니 말씀 거스르면 안 되니까요. 시어머니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얘가 그랬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형이 먼저라고 생각했어. 우리 때는 다 그랬으니까. 큰아들한테 더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몰랐어.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아들, 딸 차별도 없고 큰 집, 작은 집 차별도 없어요. 공평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언제 먹냐고. 형준이, 형님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도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 웃음이 긴장된 공기를 조금 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로 왔습니다. 제 앞에 서서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진수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항상 진숙 씨라고 하셨는데요. 미안하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작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20년의 무게였습니다. 어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처음으로 형님과 제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부엌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형준이, 형님이 국을 떴습니다. 민준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날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저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늦었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설날 저녁이 이렇게 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수가 이번 추석엔 세뱃돈 똑같이 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돈은 괜찮아요. 뭐, 그냥 앞으로는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형님이 옆에 서서 같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동서, 고마워. 뭐가요? 오늘 말해줘서. 나도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 저는 형님을 봤습니다. 형님도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우리 둘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설날 설거지가 즐거웠습니다. 지금 저는 52살입니다. 20년을 작은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말을 설날 아침에 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차별은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해야 달라집니다. 단,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차분하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며느리를 두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세뱃돈 봉투 금액이 다르다면 오늘 바로 맞춰주세요. 아이들은 다 느낍니다.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차별,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20년을 참고 있는 작은 며느리가 있다면 오늘 이렇게 말해주세요. 동서, 말해. 내가 옆에 있을게. 그 한마디가 20년을 버텨온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저도 20년 됐어요라고 말한 작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